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테라의 몰락을 보며 라는 내용이고요. 부제로 긴 하락 시장과 언론의 공격을 이겨낸 자산이 진짜 자산이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락장은 언제나 오고요. 늘 그렇듯 다시 상승합니다. 하지만 다시 상승하는 상승장 전까지 꼭 살아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승장을 볼 수 있어요. 언제든 하락할 수 있고 언제든 상승할 수 있지만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기 전까지 꼭 우리는 살아남아 있어야만 상승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 이렇게 초토화되어 버리고 더 이상 복구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버리면 절대 다시 물이 가득 찼을 때도 이 배는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최근 있었던 테라 루나의 몰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 글과 영상들에서 말씀드려왔듯이 알트코인 투자는 벤처 캐피탈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막 새로운 비전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투자자들한테 그것들을 선보여서 투자금을 모으고 아직 그림 뿌린 그 청사진을 하나씩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그 행위가 벤처 투자나 스타트업 투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벤처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거고, 만약에 이 발명품이 또는 이 서비스 모델이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냥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 투자는 벤처 캐피탈 투자랑 똑같아요. 절대 비트코인 투자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알트가 비트랑 다른지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적어놨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위에 카드로 띄워놓겠습니다. 그 내용을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먼저 보고 오시면은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도 다양한 산업 분야의 벤처와 스타트업은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즉, 이 투자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투자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야에서 매번 두각을 나타내면서 대마로 성장하는 기업이나 프로젝트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추앙받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등장했던 그 대마가 테라하고 루나였습니다. 사실은 대마였기 때문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번 테라 루나 폭락에 큰 충격을 받으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 USDT와 USDC 뒤를 이어 3위까지 올랐던 코인인데 단 4일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끝났냐 안 끝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융은 이렇게 무너진 신뢰를 다시 복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라 재단에서는 새로운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보상을 하니 마니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일단 신뢰가 무너진 코인의 네이밍으로는, 브랜드로는 절대 다시 복구할 수가 없거든요. 우선 이번 사태에 사람들이 패닉에 빠진 이유는 루나보다는 테라의 몰락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리치 플로우 모델에서 버전 1.0에 테라를 포함시켜 놨었기 때문에 테라의 몰락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었습니다.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안전한 코인을 찾아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테라에 많은 돈을 넣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투자의 세계에 안전하다라는 건 안전이란 없습니다. 안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안전한 코인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안전한 주식, 안전한 코인, 안전한 부동산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안전이라는 게 상대적 의미로 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적 개념의 안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언제든 투자의 세계에서는 밟으면 미끄러지는 바나나 껍질이 길가에 널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 바나나 껍질을 내가 스캔해 가면서 피해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바나나 껍질이 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바나나 껍질이 보이면 피해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투자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코인이란 없는 거예요. 높은 이자를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한 테라에 대한 믿음이 컸던 이들은 테라에서 멈추지 않고 루나까지 연결되는 거죠. 왜냐면 테라가 이렇게 잘 나간다면 테라를 알고리즘으로 연결해가지고 지탱하는 반대쪽인 루나 역시 굉장히 좋은 투자 자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역시 어떤 이유에서든 결국에는 알트코인에 투자한 거니까 벤처 캐피탈 투자인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매우 높은 리스크를 안고 하는 투자라는 거를 잊지 말았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 요소는 가격이 지지받고 있을 때는 아무도 지적하지 않죠. 물론 지적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적했을 때 그 지적에 대해서 비아냥거렸던 사람들도 존재하고 그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이후에 그들이 다시 한번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을 언급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견들도 좀 생겨나면서 말들도 많이 나오고 상처받는 이들도 있고 가슴 아픈 이들도 있고 했는데 어찌됐든 저 역시도 이 위험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초반에는 루나에 투자하고 있는 제 주변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 지인한테 제가 물었어요. 아니 루나에 대한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랬더니 뭐 테라하고 알고리즘으로 연결돼 있고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얘기했죠. 네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루나는 비트하고는 전혀 다른 투자다.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의 개념을 갖고 루나에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는 했었지만 그렇다고 강하게 매도를 권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딱 그 얘기를 한 그 다음날 사단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죠. 어떻게 그 얘기하고 그 다음날 이런 일이 일어나냐 진짜 이렇게.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좀 더 강하게 얘기했었어야 됐나? 라는 후회가 됩니다. 근데 이번 사태로 제가 느꼈던 점은 뭐냐면 투자의 세계에서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4일 만에 가루가 되는 거는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투자를 했던 부동산이나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있어도 부동산 경매 넘어가가지고 처리하려면 6개월이고 주식이 상장 폐지되더라도 금융위원회에서 검토 들어가고 몇 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4일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고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투자의 세계에선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선명한 미래를 보여주는 어떤 자산이 발견됐다면 내가 그 자산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도 우선은 그 자산이 시장에서 몇 년간 검증받았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단연간 다양한 자금과 언론의 공격을 모두 견디고 이겨낸 자산만이 진짜 선명한 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검증 기간이 짧거나 검증되지 않은 자산이라면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소량의 자금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절대 자기 자산에 굉장히 큰 금액을 비율을 넣어서 투자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투자한다라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벤처 캐피탈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한 투자였어야 되는 거고 그 리스크를 감당할 정도의 굉장히 디테일하고 분석적인 내용의 그 자산에 대한 판단이 있었어야 되고요. 그 판단이 아무리 있었더라도 시장이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이 시장의 다양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리스크도 생각을 했었어야 됐던 겁니다. 그래야 자신의 피 같은 돈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노르망디 해변에 이런 방공벽을 만들고서 이 안에서 적이 오는 것을 버티기 위한 이런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산 자체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자산들을 편입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는 있지만 자신이 투자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너무나도 공격적인 포지션만 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점에서 사실 루나랑 테라는 검증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에 반해 오랜 시간 시장의 검증을 받고 단연간 수많은 사망 선고를 받고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현재 암호화폐 시총 1위를 지키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수많은 헤지펀드나 투자자의 공매도를 이겨내며 모델S의 양산 과정에서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기업을 정상화시키고 그 지옥의 양산화 터널을 통과한 테슬라와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테라가 만약에 이번 공격을 이겨냈었다면 그리고 이겨내고 결국 신뢰를 더 두텁게 하는 기간으로 가져가는 과정들이 있고 다음 상승장 사이클이 왔다가 또 하락하는 시점이 왔었다면 테라에 대한 믿음이 더 커져 있고 시장의 검증도 조금 더 믿음이 굳건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겠죠. 하지만 검증 기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시드나 니콜라 같은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테슬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들이
이 지옥의 양산화 터널을 통과했느냐? 아직 아니거든요. 그냥 기술력만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테슬라하고 비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아직 아무것도 완성되어 있지 않은 업체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과 테슬라의 제 금융자산의 90%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번에 테라와 루나에 많은 돈을 투자했다가 잃어버린 분들이라면 일단 일어난 일에 대한 자책 그만하시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좋은 자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정립된 개념에 맞춰서 좋은 자산만 지속적으로 매집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길게 보면 지금의 실수는 사실 긴 전쟁에서 중요한 하나의 전장에서 패한 것 뿐입니다. 제가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전쟁만 이기면 돼요. 하나하나의 전장에서 패한 거 뼈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길게 보면 그냥 하나의 전장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전장에서 졌더라도 앞으로 남아있는 다양한 전장을 이겨서 결국 전쟁에서만 이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힘내세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장에서 지고 온 장수가 패배주의에 쩔어가지고 다음 전장 못 나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이번엔 기필코 승리를 하고 돌아오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장수의 모습을 보여야 될 때입니다. 이번 전장 하나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전쟁이 진 게 아니기 때문에 훌훌 털어버리시고요. 다시 힘내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